치우치면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 그래서 치우친 이들은 절대 공적인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야. 치우친 그 자체로서 공적인 행위를 해 나가겠다. 그게 과연 전후 좌우도 흔들리지 않는 그대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법은 없어. 사적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공적으로 주어진 너의 업의 업무를 모두 놔. 그럼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없어. 근데 공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가 사적인 일에 치우쳤으니 모든 만백성은 공이 될 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야. 그 공간과 물질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공간과 물질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물질에 치우치면 어떡할 거야? 공간에 치우치는 이들은 없어. 물질에 치우치기 때문에 육생에 치우치고 육생에 치우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돈이냐 명예냐 이걸 놓고 전전긍긍하지. 돈도 육생량이고 명예도 육생량이야. 내가 나를 위해 받아온 육생의 기본근 그 안에서 모두가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 근기만큼 내가 벌 수 있는 게 돈이고 내 근기만큼 할 수 있는 게 내 명예야. 그것도 다 내 욕심에 발현이 됐어. 진정으로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너를 위한 교육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을까? 육생의 지식만 가리키다 보니까 그 지식의 기관에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거 마치고 나오면 언론화가 행회 현장 사회로 진출하잖아. 내 업을 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자리하게 만든 게 행회 현장 사회이지. 사회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기관이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기관이 아니야. 근데 이 모든 행위를 행회 현장 사회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앞에 인연과 싸우고 충돌에 부딪히는 거야. 진정한 명예 누구를 통해 얻어야 되는 것인가? 치우침을 전후좌우 정의 기운으로 놓아가며 살아가는 이들이 진짜 명예 있는 이들이야.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없어. 무엇이 명예인지도 몰라. 정이 뭔지도 모르고 정의 바른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소리만 치지. 치우친 사회 행위가 없고 치우친 삶의 현장이 없으면 바른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치우친 게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은 정의 추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많이 한다고 정의 추가 뭔지도 모르고 정의 바른 세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니. 치우친 사가 있기 때문에 바른 정을 올려나가고 서로와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일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가 없는데 정을 어찌 알아? 그러면 사가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는 것을 알잖아.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나갔겠느냐.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실태를 본다면 경제와 정치와 놀아나는 실태를 본다면 이 명예라는 건 없어요. 모두가 육생량 앞에 육생살이 실태 앞에 피굴하게 실이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명예를 찾는 것이지. 무엇이 명예예요? 아시오 찾아온 너에게 무엇을 해줬어? 어떠한 이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놨냐고. 영호남은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영남이요 서쪽은 호남이라 서쪽은 서쪽으로 갈수록 들판이 있고 영남은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백두대간이 있어. 그래서 동고서저의 지형을 살아가고 있어. 동쪽에 사는 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법을 만들어야 돼. 백두대간 안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백두대간 서쪽으로 떨어지는 이들은 서라는 얕은 지역에서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라. 이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질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여야 진영 논리에 보수, 진보 논리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어요. 보수가 있으니까 진보가 활개를 치는 거고, 진보가 있으니까 보수가 활개를 쳐. 이거를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지금 실태는 이 보수가 잘났다면 진보를 깔고 뭉개놔야 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고, 이 진보가 있으면 이 보수는 또 진보를 깔고 뭉개놔야 진보가 진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가 사의 역할을 하고 누가 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사와 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보는 무엇이고 보수는 무엇이냐. 무엇을 보호해 나가면 나의 삶의 발전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진보. 무엇을 발전시키면서 나의 주체적인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몰라요. 명예? 자기 명예를 위한 건가? 돈을 위한 건가? 명예나 돈이나 육생양 밑에 허부적 거리는 행위예요. 진정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이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선 후에부터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신량의 차원이라 명예와 돈이 물화일체를 일으켜 내 주변에는 늘 함께하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명예가 없는데 돈이 어떻게 딸겠어? 돈이 없는데 명예를 어떻게 이루겠냐는 얘기예요. 육생량을 통해 정신량을 창출해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인기, 비물질, 물질,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인기만 있어도 안 되고 인육만 있어도 안 돼. 진짜 그 인간이 이 인기가 인육에서 벗어난다면 동물의 세계에서 최약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직립보행으로 그 무엇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직립보행으로 인해 바른 활동의 주체, 이 손은 운용의 주체로 내가 원하는 곳에 두 발로 찾아가 이 두 손으로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네 발로 뛰는 게 편하겠어요? 두 발로 뛰는 게 편하겠어요? 네 발로 뛰는 게 편합니다. 가속도를 내는 것도 네 발로 뛰는 게 편한 것이고, 순발력도 네 발로 뛰는 것, 민첩성도 네 발로 뛰는 것이에요. 두 발에 직립보행하는 동물은 최하위로서 먹이 사슬의 발락을 낄 수밖에 없어요. IQ는 인의 기운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 인의 기운의 IQ는 뇌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육생, 나의 육건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만물을 방편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직립보행하니까 직립보행이 편한 것 같지? 착각의 말씀이에요. 네 발로 하는 게 편하고
지기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기운을 내 발로서 지기로 받을 때 그들은 힘이 나. 그리고 그들은 꾸준한 뭐를 발현을 해? 지구력. 우리는 42.195를 뛴다고. 우리는 41.195를 뛰기 위해 무척이나 연습을 한다고. 동물은. 그 정도로 계속 연습을 시키면 육생의 힘에 관한 것은 인간이 못 쫓아가요. 이러한 육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육생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 돈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 돈을 비롯해 나를 위해 살아와 놓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을 해. 그게 너를 위한 명예였다고, 너를 위한 삶이었다고 간투를 씌워주니 진짜 너를 위한 삶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금수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 하는 행위가. 이 보이지 않는 인기가 인육에 딱 달라붙어 있어갖고 유권자 차원의 삶을 살아보다 보니 이 인육에는 인육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인기가 육보존을 위한 지식까지 쌓아나가니 천하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게 치우친 사지. 인기는 빈물질 차원으로서 물질 차원의 균형을 잡아나가야 해. 그래서 인의 기운은 정신양으로, 육의 기운은 물질의 균형을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 과연 이러한 삶을 이끌어 나가게끔 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이 글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합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에요. 진보는 나아가면서 음양화합을 이루어서는 인간의 가치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기본의 에너지는 그의 가치적 철학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보수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한 보수인가?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수예요. 그러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적 차원의 철학적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양합이 공의수의 차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에너지원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둘 다 틀리질 않아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사고 누가 정일까? 이것을 여기에서 어느 지역이 사의 육색양이고 어느 지역이 정의 정신양인가를 나는 논해 줄 수도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뿌리는 사통팔달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지적이에요. 우리가 1897년 대한제국을 건설함으로 인해 갖고 10년 안에 일제강점기를 맞이를 했어요. 이 일제강점기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동안 썩어진 뿌리의 토양을 바꾸기 위해 일어난 일련의 상황이다. 그래서 36년 동안 뿌리의 토양을 바꾸기 위한 일련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 동북아가 어디에 있는가? 동북아 삼국, 열도 일본, 반도 뿌리, 몸통 대륙에 그게 어디에 있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일제강점기 동안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거기에는 일본이 참전을 했지. 동북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그때까지 이 뿌리가 잠들었으니 몸통도 잠들 수밖에. 그래서
두둑으로 위치한 일본이 뿌리 몸통의 차원이 무엇인지 이들의 세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이고, 또 36년의 막바지 가기 위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킨 것은 그들은 그들의 그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원자폭탄 2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사는 곳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여기서 원자폭탄의 그 뜻은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그 1897년 동안에 메이지 유신을 부르짖으며 일본의 값어치들이 턱없이 높이 올라줬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기세는 이유로 말할 수 없지. 그래 본국으로 돌아가도 안 돌아가고, 나중에 그대들의 해야 할 역할, 그 역할을 하기 위한 본분의 삶을 살았다는 것도 먹히지 않으니까 원자폭탄 2방을 먹여서 보내준 것이에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두둑으로서 두둑의 토양을 바꿔놓은 것이죠. 이 두둑이 뿌리를 감싸니까 이 뿌리에서도 뿌리의 토양을 바꾸기 위한 일련의 상황이 뭐예요? 일제 36년이었고, 그 남북으로서의 정과 사, 이에 그 차원을 주기 위해 중신잡이 전략을 바로 세워놓기 위해 남북은 중신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갈라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남북은 중신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는 말입니다. 이 지구는 말입니다. 남북 이 중신잡이 전략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동서 활동 주체, 생장수장 전략이 지금 흐트러지는 거예요. 생장수장 전략은 4개의 변화인 것이고, 중신잡이 전략은 4개가 변하지 않은 그 차원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그 차원의 그대로의 그 중심을 살아준다면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의 주체, 생장수장 4개의 변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정확히 일어나는 것이고 진화, 발전해 나가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뿌리입니다. 운용의 주체. 그 질량으로서 자리하죠. 부모의 질량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운용의 주체의 그 질량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생장수장, 그 커나가는 활동의 주체의 그 에너지와는 변함없이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쟁 6.25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뭐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남북과 동서가 분리되어 있어요. 사통발달하기 위해 분리를 시켜놓은 것이죠. 서로 대립의 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중심잡이가, 남북의 중심잡이가 얼마만큼 중심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갖고 동서 생장수장의 에너지가 발전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은 남북의 중심잡이 질량이 흔들리니까 영우삼, 동서의 생장수장 질량도 흔들려 버리고 있어요. 뿌리의 사방에 따른 사계도 그렇고, 전 세계의 그 남북과 동서의 그 관계도 그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중심을 딱 잡아도 그에 따른 중심의 뿌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몸통으로 뻗어나갈 자식들은 흔들려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뿌리가 흔들리는데 어찌
몸통이 바로 서갖고 그 몸통에서 나온 뿌리 그 가지의 열매가 어찌 바로 서겠습니까?